여러분 안녕하세요, 공유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. 강한 클로징이 필요할까? 부드러운 클로징이 나을까? 여러분 상담하시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매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클로징이라고 하죠. 즉 결국은 우리가 상담한 최후의 단계는 계약하시죠. A안으로 하시겠습니까? B안으로 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이 클로징을 좀 세게, 강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부드럽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?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? 이 내용은 제가 썼던 책, 탑셀즈맨의 노트를 훔치다의 2장 2꼭지의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.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 꼭지 제목이 한국인 대화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했거든요. 문화적인 맥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. 혹시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일본 말을 아세요? 혼내와 다테마에. 일본 문화를 설명하고자 할 때 빠지지 않는 용어거든요. 혼내와 다테마에는 뭐냐면 혼내라는 거는 본심이에요. 본심. 내 속마음. 그리고 다테마에는 뭐냐면 사회적 규범, 즉 겉으로 하는 말이에요. 즉 내가 속마음은 다를지라도 직장 어떤 상사를 대할 때, 어떤 나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할 때, 이럴 때 나타나는 말이라는 거죠. 그거를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하는데, 여러분 한국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. 상대방 앞에서는 우리는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.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. 여러분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. 여러분이 겨울 외투가 필요해서 상점을 갑니다. 첫 번째 상점에 들어가고 보고 나오고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돌아보다가 사시겠죠. 물론 이제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지만 어쨌든 내가 매장에 가서 고른다면 처음 들어간 매장에서 잘 사시지는 않잖아요. 둘러보시게 되죠. 근데 여러분 물건 보고 나올 때 뭐라 그러세요? 아유 잘 봤습니다.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있는데 일단 다른 데도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. 이렇게 하잖아요. 여러분 상점에서 물건을 보고 나올 때 아유 내가 찾는 게 없어요.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. 여기는 옷이 다 구리네요. 이런 표현을 하시나요? 안 해요.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. 왜냐? 상대를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려고 해요. 그쵸?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상담도 비슷하다는 거죠. 내가 뭔가를 제안하고 어떤 설명을 했었을 때 상대방은 보통 예, 설명 잘 들었습니다. 좋은 내용이네요.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시죠. 여러분, 근데 고객이 그 말하고 돌아서서 전화를 하든가요? 전화를 잘 받습니까? 한국인들은 일단 그 앞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려고 해요. 상담 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편한 분들,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지, 서로 좀 어려운 관계면 그냥 괜찮네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꼭지의 제목으로 한국인 대화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한 거거든요. 본심을 말한다 안 한다?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담에 들어가서 클로징을 할 때는 좀 강하게 하는 쪽이 저는 맞다고 본다는 거죠. 왜냐?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를 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. 그래서 궁금하신 게요. 무엇을 더 고민해 하셔야 되나요? 제가 보험의 전문가인데 저랑 의논하시죠. 뭐가 더 궁금하세요? 이렇게 계속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. 끝까지 세게 뭔가를 푸시하게 되면 상대방은 진심을 드러내요. 사실은요 저는 여차저차해서 이 상품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우리가 답을 얻는다면 그분에게는 그 상품을 더 이상 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왜냐? 우리는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대화를 할 때, 특히 상담에 들어갔었을 때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상대의 말하는 그 뉘앙스를 집중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뭔가가 내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뭔가 은유적으로, 그죠? 그리고 뭔가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한국인 대화의 어떤 그 미적인 아름다움이지만 상담에 있어서만큼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요, 여러분, 강한 클로징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
설령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, 즉 철회를 하더라도 계약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. 심리학에 보면 후불제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. 뭐냐면 일단 물건을 받아보고 쓰시고서 한 달 후에 결제하세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일단 한 달 무료로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하세요. 이런 거 많이 보시죠. 그게 심리적으로 행동경제학을 보면 후불제 지불의 어떤 위력이라는 거거든요. 뭐냐면 일단 여러분 이런 겁니다. 내가 여러분의 제안서에 어떤 사인을 하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요. 이걸 내가 왜 지금 해야 되지? 지금 하게 되면 내가 다음 달부터 지금 당장 돈이 나가게 되고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되면 내 어떤 월 지출이 많아지고 근데 이걸 해야 되나? 지금 꼭 할 필요가 있을까?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사인을 지금 하면 내 뇌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왕 사인까지 했는데 지금 이걸 내가 미룰 이유가 있을까? 이걸 굳이 취소할 이유가 있을까? 언젠가 살다 보면 보험이라는 건 필요한데 지금 했다면 그냥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, 그냥 유지해.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클로징은 강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.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. 왜 강한 클로징이 필요하냐? 그건 첫 번째, 한국인의 어떤 문화 때문이다. 왜?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. 즉, 강하게 클로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심을 듣기는 쉽지 않다. 그러니 강하게 클로징해야 된다. 두 번째, 강하게 클로징하는 이유는 뭐냐?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심리적인 프레임은 전환이 된다. 넷플릭스든 이런 어떤 서비스에서 한 달 정도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게 해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강한 클로징이 필요할까 부드러운 클로징이 나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클로징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.